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토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날씨가 이번 주에 손꼽을 만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날씨는 어디 놀러가고 싶은 것이 사실인데 계곡 가서 발 담그고 백숙에 소맥 한 잔 딱 하고 싶은 생각이 절로 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러한 날씨와는 반대로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은 그리 좋지만은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토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은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닌 것 또한 사실입니다. 41,200달러 도달 후에 뭐 오른 거 있다고 조정을 받고 하락하는 가격에 많은 투자자분들의 안타까움의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이러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은 하락하며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의 경우는 오히려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다는 소식 심심치 않게 접하셨을 텐데 오늘 또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고래들이 축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티멘트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고래들의 홀더 축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업체인 센티멘트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35,500달러 선이 무너지며 6월 12일 수준으로 되돌림되고 있다. 이에 1000BTC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고래들의 경우는 축적 패턴을 계속해서 보여주며 10개에서 1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의 경우도 위축이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적은 물량을 보유한 주소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적은 물량을 가진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는 시장의 하락과 조정에 견디지 못하고 매도를 하고 있지만 그 물량을 오히려 기관과 고액자산가들의 경우는 웬 떡이냐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장에 들어오신 분들의 경우는 암호화폐 가격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는 2017년 말에서 18년 초 암호화폐 초강세장 당시 유입이 된 투자자분들의 경우도 최초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한 것은 대부분 가격을 보고 들어온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저 또한 암호화폐 시장에 처음 투자를 할 때 당시 암호화폐 시장의 비전을 보고 숨은 내재 가치를 보며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가격이 오르니까 투자를 한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알아보며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내재 가치와 펀더멘탈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며 이 시장에 대한 확신이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지금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100%의 확신이 있는 상태이죠. 거짓말이 아닙니다. 가격이 하락을 하면 진심으로 박앤세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투자하는 시장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까지는 꽤나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시장을 확인하며 시장의 하락과 상승 모두 경험을 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게 되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2017년 말 18년 초 강세장 당시 들어와서 꾸준히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제 얘기에 공감하실 수 있으나 이번 상승장에 들어오신 분들의 경우는 공감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차트가 아닌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냉철하게 내가 이 시장에 투자를 왜 하는 것인가, 현재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가치는 떨어지지 않고 있는가, 온갖 커뮤니티에서는 시장이 끝났다, 시즌이 끝났다 이야기를 하는데 고래들은 왜 계속해서 사는 것인가,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왜 암호화폐 산업에 계속해서 진출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큰 부를 늘리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으로는 답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본주의에서 부를 얻기 위해서는 자산을 소유해야 하죠. 자산을 소유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산을 얻기 위해서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시스템이 너무 잘 구축이 되어 있죠. 자산을 얻기 위한 첫 번째 스텝으로는 월급 및 기타 현금 흐름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금 흐름을 통해 자산을 구매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투자를 하는 것은 팔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장의 펀더멘털을 계속해서 확인하며 가치가 하락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사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팔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투자 철학과도 맞지만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천억 대의 자산을 가진 이제 스노우폭스의 김승호 회장이 자서전을 통해 직접 이야기를 한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자본가들은 성실한 노동자들이 필요하지 우리같이 자산을 소유하여 자신들과 같은 방법으로 돈 벌기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의 변동성과 조금은 멀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말이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관 투자자들의 인식의 변화로부터 개인들, 국가들까지 인식의 변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투자자들에게로부터 이러한 변화가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헤지펀드계의 유명한 억만장자가 완전히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지펀드의 억만장자 스티븐 코헨의 경우는 암호화폐로 완전히 전환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포인트 72의 설립자이자 뉴욕 매츠의 구단주인 이제 스티브 코헨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으로 완전히 전환이 되었다고 합니다. 순자산으로는 대략 한화 15조 원이라고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 감도 안 오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이 언제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 이 기사에서는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다른 자료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스티브 코헨의 경우는 줌을 통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로 전향을 했다. 그리고 첫 번째 기회를 놓쳤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이른 시기라고 생각을 한다. 이번 기회는 놓치지 않을 것이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투자 시기에 관해서는 좋은 시기는 없다.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누가 알겠는가. 나는 비트코인의 가격에 신경 쓰지 않겠다.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순 자산이 15조가 있는 인물이 투자 시기를 모른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말에는 스티븐 코헨 본인이 여태까지 여러 투자를 하며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을 한 것은 아닐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로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같이 걸어가는 투자를 해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결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워렌 버핏을 데려와도 짐 로저스를 데려온다 하더라도 가격의 방향성을 절대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선물 시장을 통해 단 하루만 주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 절대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마시고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접근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적인 은행들의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페인의 은행에서 소식이 나왔는데요. 작년이죠. 2020년 12월 이러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스페인의 은행 BBVA의 경우는 스위스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시작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이 BBVA 은행의 경우는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이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 스위스를 기점으로 유럽 전역으로 확대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직 여러 문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 이제는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의 은행 BBVA의 경우는 스위스에서 개인 고객을 위한 비트코인 거래 앱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최근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두 번째로 큰 은행인 스페인 BBVA 은행의 경우는 현재 스위스 내 모든 개인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거래와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BBVA 은행의 경우는 비트코인 거래와 관리 서비스를 시작으로 향후 디지털 자산 목록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대표 암호화폐 거래 및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은행의 모바일 앱에 완벽하게 통합된 다른 자산이나 펀드 등 옆에서 비트코인의 실적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신한은행이나 농협 앱에서 비트코인의 가격과 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기관들의 산업 진입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뿐 아니라 요즘 3일 연속 나오는 기관인 것 같은데,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 골드만삭스의 경우는 이더리움의 선물과 옵션을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가 나온 뒤 하루 만에 이러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비트코인은 투자할 만한 자산이 아니라며 아무런 가치를 못 느낀다 이야기를 했었죠. 일론 머스크의 조동아리가 골드만삭스에게로 옮겨간 것일까요? 오늘은 또 다시 비트코인의 파생 상품 거래를 시작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경우는 마이크 노보그라치의 갤럭시 디지털과 제휴하여 비트코인의 선물 거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경우는 갤럭시 디지털과 제휴하여 비트코인의 선물 거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치가 은행의 유동성 공급사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골드만삭스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디지털 자산 책임자인 맥스 민튼의 경우는 은행기관이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고객에게 최상의 실행 가격을 제공하고 거래하고자 하는 자산에 안전하게 액세스하는 것이다. 2021년 현재에는 암호화폐가 여기 포함되는데, 암호화폐 생태계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유동성 장소와 차별화된 파생 상품 기능을 갖춘 파트너를 찾게 되어 기쁘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게 꼭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를 생각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진짜 속내는 어떤 것일지 궁금해지는 것 같네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핫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소식이죠. 현재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만든 뒤 수많은 국가들에서 현재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인플레이션의 타격을 받은 대표적인 국가이죠. 베네수엘라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은 이미 베네수엘라에서 유통되고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의 경우는 비트코인 이미 베네수엘라에서 유통이 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인 니콜라스 마두로의 경우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왜 엘살바도르처럼 비트코인을 받아들이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비트코인은 이미 베네수엘라에서 유통되고 있다 답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경우 유로, 달러, 위안화, 볼리바르로 어떤 암호화폐든 구매할 수 있다. 페트롤을 살 수도 있고 또 페트롤을 달러나 비트코인으로 바꿀 수가 있다. 베네수엘라는 2018년부터 상업, 경제 운영에서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선구적인 국가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페트로의 경우는 지난 2018년 베네수엘라 정부가 직접 발행한 암호화폐입니다. 하지만 이미 무너진 중앙정부의 시스템을 되돌릴 수는 없었는데요. 이때 당시 국가가 발행한 페트로보다 오히려 익명성이 강조된 암호화폐 대시가 국민들의 화폐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국가 발행 암호화폐 페트로가 발행이 되었음에도 2020년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무려 대시의 지갑이 562%가 증가를 했다는 것이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는 시장을 뛰어넘어 새로운 금융이라는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이 시장을 없애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한 선택이죠. 이러한 상황 속 미국에서도 최근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미국의 상원 의원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 정부인 바이든 행정부와 비트코인을 이제 주제로 회담을 가진다고 하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상원 의원의 경우는 바이든 행정부와 비트코인 주제로 회담을 가질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 의원의 경우는 바이든 행정부와 비트코인을 주제로 회담을 갖겠다 밝혔다고 합니다. 이 루미스 의원의 경우는 이번 회담이 고무적이고 생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디지털 통화를 규제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루미스 의원의 경우는 비트코인 주요 지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그는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과 싸우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밝히면서, 최근에는 또한 미국 정부가 분산 원장 기술을 우선순위 리스트에 추가해야 한다 제안한 바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의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은 투기적인 자산이라며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을 사회 악으로 규정하며 없애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부터 SEC의 새로운 위원장으로 게리 겐슬러가 임명이 된 후 가파르게 인식이 바뀌며 비트코인에 대하여 대처 가치가 있다라고까지 언급이 나왔었죠. 말뿐만이 아닌 미국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의 속도가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번 바이든 행정부와의 회담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 나오게 될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의 기조를 보자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긍정적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 말이죠. 암호화폐 시장은 없앨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없애려고 한다면 그 국가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미국 또한 모를 리 없을 것입니다. 과연 바이든 행정부가 이 시장에 대해 어떠한 언급을 하게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 지수가 전날보다 2포인트 내린 2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전날보다 위축이 되며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지수는 영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가격의 하락에 어제 새벽부터 시작된 가격의 하락에 계속해서 투자 심리가 좀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이 시장은 없앨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이 시장에 투자를 하실 때는 단기적으로 차트를 통해서 이평선 긋고 골든크로스가 어떠니 저쩌니 오른다 내린다 계단식 하락이다 이런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시장을 절대로 이기려 하지 마시고 계속 같이 걸어가는 투자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탑10 코인들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5.1% 하락을 했습니다. 안타깝죠. 4천만 50만원대. 2위의 이더리움의 경우는 4.16% 하락한 254만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위의 테더는 환율이죠. 1135원으로 지금 2, 3일 전 대비 많이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7위의 우리 게르게 코인 리플 XRP의 경우는 4.95% 하락하며 905원대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코인 마켓캡의 경우는 빗썸과 업비트와는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빗썸 업비트와는 달리 김치 프리미엄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44.6%,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17.4%로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영상,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로 내일 오전 7시 15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